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이때 윤석열이 화를 내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2차 계엄 준비하라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고 경호처가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당시 계엄 사령관만 남겨놓고 나머지 인원들을 거의 끌어내다시피 해산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또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제 2차 계엄 혹은 뭐 N차 계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정황은 12월 3일 당일에도 저는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네. 국회에서 이제 일단 비상계엄 해지가 됐고 한 4시간 후에 이제 윤석열이 나와서 비상계엄이 해지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4시간 동안 사실 군 병력이 일부가 안 빠지고 국회 둔치 쪽에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안 나가나 왜 안 나갔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왜 안 나갔지? 끝났는데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윤석열이 계엄을 2차 한 거 아니야? 2차 계엄까지 모의한 거 아니야? 그런 우리가 수상한 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석방돼서 탈옥돼서 관저에서 뜨뜻하게 있는데 과연 가만히 김치찌개가 계란말이 먹고 있는 거 아닐 겁니다. 무슨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자, 오늘 또 제가 또 무서운 걸 봤는데 영현백을 오늘 또 구매했습니다. 네. 3월 31일자로 영현백 1억 6천만 원 상당 영현백을 1억 6천만 원 구입을 또 했어요. 네. 조달청 나라장터 가면 또 나옵니다. 아이고야. 이런 거를 계속 우리가 연결하는 게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하는 일이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그렇죠. 비상계엄도 김민석 그 당시 최고위원이 비상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했을 때 우리 진영에서조차 저거는 너무 과한 음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행해졌습니다. 정말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내란 속에 윤석열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 탈옥이 어떻게 되려는데 얼마 그 심우정과 지기현 판사라는 그분의 도움 역할로 때와 날을 바꾸는 희한한 방식을 통해서 윤석열이 석방이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무슨 짓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상상 밖의 영역의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음모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영현백을 왜 또 구매합니까? 지금 문제가 됐는데도. 그러게요. 3월 31일자로 조달청 나라장터 가면 나옵니다. 이게 이 2차 계엄 모의 정황이 발견된 거는 좀 오래전 이야기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박안수랑 김용현을 놔두고 나머지 경호처가 그 나머지 군 관계자나 대통령실 관계자를 끌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호처가 거의 이제 친위 부대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과 경호처 중심으로 친위 구태타가 일어났고 문제는 그 경호처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펄펄 뛰면서 그러니까 계엄의 동조자인 거죠. 계엄의 동조자들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서 윤석열과 함께 무언가 작전을 짜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 측 계속 주장을 했죠. 뭐 2차 계엄 시도냐 말이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헌재에서 충분히 빨리 판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런 뉴스를 들어봐도 가슴이 덜컹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희 방송하기 시작하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국민들의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증언과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헌재는 빨리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시고 그다음에 내란 잔당 세력들이 아직도 헛꿈을 꾸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을 꼭 직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2차 계엄 때 이 경호처가 관계자들을 끌어냈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 번째는 친위 경호처 역할을 한 거다. 계엄에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2차 계엄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2차 계엄은 준비가 됐었다.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난 후에 현직 대통령 수감 생활 중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좀 각종 특혜를 받았다라는 게 또 어제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윤석열에게 불법은 그냥 숨만 쉬어도 불법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불법과 위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받기 때문에 뭐 계속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또 헌법재판소에 갈 때 방탄 차량 타고 갔다. 이것도 굉장한 특혜거든요. 실제로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방탄 탔다. 타면 안 됩니다. 호송차 타야 돼요, 윤석열은. 근데 재판소 갈 때마다 방탄차 탔고 이거는 굉장히 위법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어쨌든 윤석열은 피고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방탄차에 탔을 때 경호원과 누구 관계자가 탔는지 몰라요. 그러면 작전 모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진술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시간을 그 차 타는 시간 동안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위법한 것이고 발견되면 이 관계 동원됐던 이 협력했던 사람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거 아마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화장하고 머리를 했습니다. 아. 그거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옥에 있는 수감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끔하게 아니, 그 가능한가요? 드라이하고 수감 화장을 해요. 중인 말이 안 사람이 되죠. 예. 헤어 메이크업을 받았다고요? 헤어 메이크업까지 다 받아서 나오잖아요. 헌법재판소 판결일 때. 아 맞아요. 양복 말끔했습니다. 딱 입고 그리고 머리 이렇게 붕붕 떠가지고 뽕하게 뽑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이 나올 네. 정도로 그렇게 그냥 일반 수감자라면 할 수 없는 각각의 혜택을 받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일찍 가가지고 차려준 특식을 먹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 대기실에서.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감옥에 있다가 뭐 누구한테 지시해서 야 나 오늘 김치찌개 계란말이 먹고 싶어라고 얘기하면은 김치찌개 계란. 가면 차려주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게 그 특혜도 있었고 또 하나의 특혜는 서울구치소에 다른 수감자들 다 빼고 윤석열 있는 방안 전부 다 그 채를 다 예를 들어 1층을 전원을 다 비웠다는 거 아닙니까? 독채를 쓰셨나요? 독채를 다 썼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확인돼야 된 사항이고 네. 모든 게 위법이고 불법이고 이건 특혜를 넘어선 거예요. 네, 네. 위법한 일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 확인됐다면요. 예,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 일을 조력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될 겁니다. 어제 발견된 것 중에는 CCTV를 끄고 경호처가 기밀을 했어요. 미리 이제 식사 반찬이나 이런 걸 먹어봤다고 하는데. 아이고, 김이상궁도 아니고 뭐 네로 황제나 궁예도 아니고 진짜 네네. 해도 너무한다. 다른 네. 것도 아니고 내란숙의 혐의를 받는 네네. 사람한테. 그리고 이게 단순히 특혜를 넘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거나 증거인멸하거나 이런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 예를 들면 네. CCTV. 네. CCTV 개호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수감된 뒤에도 안 왔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 이명박 박근혜도 수감 초기 CCTV가 있는 거실에 수감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윤석열에게만 정말 특혜를 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변호인 접견할 때 원래 이렇게 투명한 유리로 된 일반 변호인 네. 접견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작은 창문 하나 있는 공간이었다? 이거 변호인한테 무슨 지시라고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제출 자료를 보니까 일반 수용자 접견이 금지되는 주말, 설 연휴 공휴일만 총 42차를 접견했다. 그리고 기미했다. 네. 건강검진 다녀왔다. 헤어스타일링 받았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독립운동가들한테도 이렇게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는 구속된 게 아니라 거의 휴가 휴가를 갔습니까? 윤석열 휴가를 갔다 온 건데요. 포상휴가 갔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윤석열 파면하고 내란 잔당들에 대한 수사와 여러 가지 조사와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과연 윤석열 혼자인가? 수계가 아니라 수계의 그 밑에 우두머리 밑에 공범들이 쫙 깔려 있다. 그리고 아. 심지어 그 공범들은 증거인멸이라던가 2차 계엄에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뉴스토마토 방송 보니까 예전에 나 혼자 쓴다 해가지고 나 혼자 산다 패러디에서 윤석열이 있던데 제가 준비한 자료 혹시 피디님 잠깐만 네. 보내주시겠어요? 바쁘셔요. 네, 나왔습니다. 나 혼자 나왔다. 시민들은 이 바람 불고 추운 날 나 혼자라서라도 아이고야. 깃발 들고. 사실 우리가 혼자 집회 나가는 거 좀 이렇게 망설일 때도 있죠. 근데 네. 이분이 나 혼자 뭐 어때고 2주 연속 저거 들고 나갔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SNS에 본인 네네. 직접 올린 겁니다. 아, 나 혼자 멋집니다. 나왔다라는 시민들은 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 콘크리트 반짝에 앉아 있는데 네. 내란 수계가 나 혼자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네. 역사에 정말 이거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광화문 집회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이게 꽃샘추위 때문에 날이 정말 춥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아마 겨울옷을 꺼내 입고 또 목도리도 두르고 나오신 모습인데 그 깃발도 오늘 많이 보이고요. 이게 주말부터 시작해서 주중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또 한 3주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미 지치고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나와서 이제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을 외치고 계신데 왜 헌재는 아직까지도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던 게 경호처 직원이 미리 네. 검식을 했다, 음식을. 아니 이게 원래 그러나요? 대통령실에서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왕입니까? 아니 이거 무슨 김이상궁이 왜 있습니까? 김희경호. 아니 저도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대통령과 예. 같이 밥도 먹은 적도 있어요. 점심도 네네. 같이 먹고 하고 대통령님도 그냥 직원 식당 오셔가지고 식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요. 네. 무슨 검식을 합니까? 저 피해자, 피의자한테. 내란 수계.
법이 딱 나왔잖아요. 내란 우두머리로 나와 있는 저 사람한테 무슨 검시까지 합니까?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저기 교도소 한 음식이 제일 안전해요. 네. 아니 진짜 저는 이 황제의식 윤석열은 본인이 손에다 왕자 썼잖아요. 정말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국을 본인이 절대 왕정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짓까지 하지. 저거는 윤석열이 시켜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의 이제 아무튼 직원이나 다름없는 거 물론 직무는 정지되어 당연하죠. 있지만 만약에 정말 독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검식을 한 거라면 아니, 경호처 근데 직원이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규정.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어떤 사람이 기미가 그걸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누가 과연 기미라는 임무를 맡고 있어요? 이거 왕조 시대 때나 있었던 일 아닙니까? 와, 이거는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뭔가 문제가 있는 음식이야. 그러면은 윤석열이 아니라 그 경호처 직원이라던가 뭐 하여간 뭐 검찰 관계자들 누가 대신 먹고 탈이 나라는 겁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사실 더 이 기미보다 더 화가 나는 건 구속 취소 항고 안 한 거 검찰 이거거든요. 네네네. 두고두고 심의정의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의정 부끄러운 줄 알고 이 기미 누군가 시켰겠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가 기미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이 시킨 사람들 누군지 나중에 해가지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업무를 기미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가 해라. 이렇게 직무를 그 사람한테 넘겨야 된다고 이거 뭐 생각해요. 김성훈이 먹었나요? 이거 미리 누가 먹어봤나요? 저 만약 이게 경호처 직원도 사실 우리 아들 딸입니다. 이거를 누가 미리 먹어보고 독이 들었으면 그럼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한테 뭐 총은 뒀다가 뭐 하냐고 김건희가 질책했다는 맞네요. 예. 그런 거잖아요. 경호처 직원들이야 유혈사태에 휘말리든 말든 폭동에 서가지고 다치든 말든 나중에 범법자로 처벌받아가지고 평생 연금 혜택도 못 누리고 되건 말건 상관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는 그냥 나의 하수인이야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합니까? 정말 윤석열과 저는 그 일당을 보면서 네로 황제가 생각이 났어요. 네로 황제가 불타는 도시 보면서 막 시짓고 그러면 옆에서 말리는 게 아니라 같이 박수 쳤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딸랑딸랑 기억나세요? 저는 회장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과 일당들이 하는 짓을 보고 네로 황제와 그 간신들 그런 모습이 막 떠오릅니다. 아니 이제 그 이 경호처에 있는 경호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어쨌든 국민 세금 받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본인의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와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의 음식을 먹어본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대통령과 그 가족부장이 있으니까 대통령과 그 가족의 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경호처의 업무 소관은 아니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갈 경우에 그 외국의 음식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뭐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따라와서 음식을 해주시는 경우는 있어요. 간혹. 그런데 경호하시는 분이 이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하는 일을 한다? 이거는 저는 이 윤석열이 얼마나 그동안 그 황제의식에 사로잡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동안 경호처 업무 갖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경호처 업무들이 삼행시 짓고 윤석열로. 앞에 가가지고 무슨 뭐 공연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일들을 생일 파티 해주고 뭐 작살로 회를 잡고 마이 바위에다 풍선해서 여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런 일들 하면 진짜 자괴감 들지 않겠습니까? 국가 공무원이요. 근데 기미까지 합니까? 아 정말 너무너무합니다. 그 광화문 집회 현장을 잠시 연결해서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밖이 날이 굉장히 춥죠? 많이 춥고요. 그래도 어제보단 좀 나아요. 어제 나왔을 때는 막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좀 잠잠해서 그런지 어제보단 조금 덜 춥습니다. 그래도 춥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직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루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87일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이 한덕수 총리가 왜 기본적으로 탄핵이 되었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분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아서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탄핵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했으면 당연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임명해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눈치를 보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네. 저희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헌재가 분명하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네. 않으면 민주당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대한 결심 어떤 겁니까?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결국 사상 유례 없는 총리의 재탄핵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덕수 총리가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 날짜가 4월 1일로 저희는 데드라인을 걸은 거죠. 예.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총리를 다시 탄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차대한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중진 초선 의원들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거를 가리켜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 일을 이 내란 상태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이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이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내란죄를 적용한다? 이것은 본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정말 반성의 기미가 단 1도 보이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겠고요. 온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희 민주당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가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줄탄핵을 맞불을 놓으면서 국무회의를 과반이 아닌 2명이 출석해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전체 16명이죠. 16명이 국무위원들이 과반만 출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2명만 출석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행정부 대한민국의 민주 절차에 대해서 아예 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말로 내란을 정말 끝장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일을 입 밖으로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날도 춥고 또 너무 장기전이어서 힘드실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 집회 현장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국민들이 다 열심히 끝까지 힘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광화문 집회 현장 연결해서 문정복 의원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제 이슈들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저는 사실 요거를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은데, 한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짚어보기는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헌재 5대3 설입니다. 데드락, 교착설, 뭐 이렇게도 불리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5대3 얘기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용산에서 뿌리는 소문이다. 용산에서 나오는 프레임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3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저는 5대3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 어떻게 너무나도 뻔하게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각을 쓸래야 쓸 수가 없다잖아요. 아무리 법 전문가들도요. 이건 거의 소설의 영역이다. 기각을 쓰려면 라고 하는데 5대3은 저는 이건 용산에서 나오는 희망회로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도 이제 뭐 몇 가지 사안으로 재판관끼리 이견을 뭐 좁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일단 절차적 정당성이나 뭐 증거 능력 등 이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뭐 이것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안에 이 평의 내용은 보안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이런 추측도 나오고 뭐 설도 나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평의 시간이 점점 이제 짧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 평의 시간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여러분들이 지금 5천만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GDP나 이런 신용도 하락이 불보듯 뻔해요. 지금 하루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루하루가.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이걸 뭐가 정해지지 않아서 계속 시간 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길이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민들 다 죽어요. 정말 이러다가요. 이게 예, 저희가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아무튼 내부에서 정보가 이제 흘러나오지는 않는다는 가정하에 평의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선 또 평의는 짧고 그 연구관들에게 자료 요청도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선고를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5대3이 뭐 일부 언론이라든지 국힘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흘러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윤석열 구속 취소 그리고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기각된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 이런 걸 상당히 희망해서 나온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아마 여권에서 이런 기대가 돈다라는 기사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이런 생각을 현재에서 하고 계신다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 파괴소라고 국민들이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하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덕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윤석열 구속 문제하고 윤석열이 지금 헌법을 위반한 거하고는 사안의 규모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군인들을 국회에 침투시켜서 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의 거짓말 모든 걸 종합할 때 파면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은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정밀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미 너무 늦었다. 국민을 더 이상 폭삭 늙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3월 31일이고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4월 4일이 금요일이죠. 일각에서는 그 다음 주까지도 선고가 나지 않으면 그 다음 주가 4월 18일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선고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 사건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라고는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뭐 대략 우리 국민들이 예측은 가능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3월부터 이번 주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국민을 조롱하듯이 희롱하듯이 아니지롱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너무 답답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헌재성 불안장애를 느껴요. 헌재성 불안장애. 내란성 불안장애. 내란성을 넘어서 이제 헌재성 불안장애가 이제 헌재성 분노장애가 됐습니다. 분노장애. 이제 불안을 넘어서서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저 뭐 광화문에 있는 저런 목소리 안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헌재가 뭐 내일부터는 오전 10시에 평일을 계속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속보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는 퇴근하지 마시고 끝장 토론 하셔라. 끝장 토론. 그러니까요. 불 끄지 마시고 끝장 토론까지 가서 빨리 결론을 내달라 말씀드립니다. 오죽하면은 밤을 새서라도 빨리 써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모든 국민들의 생각을 하고요. 정말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원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테스트하지 마시고 조속히 진짜 선고 일이라도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부원장님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하고 나서도 하기 전에도 선고가 안 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까지는 좀 데드라인으로 세워놓고 그걸 대비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도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있는 법안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6개월 정도가 지금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논리가 있는데 지금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언론 통해서 보니까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헌법재판관의 기능이 마비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적 질서와 위기와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오히려 헌정수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반영했을 때 오히려 이 법안은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회는 4월 4일에 임시회가 이제 공고가 돼서요. 그날 본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방금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판관의 임기를 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 법안이 이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통과가 될 수도 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한덕수나
뭐 이런 대행들이 또 거부권 하겠죠. 예. 뭐 근데 일단은 저는 이게 경고성으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또 수단으로 쓰는 것으로 보여요. 뭐 거부권하면 또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다. 그래서 국회는 하고자 하는 일단은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보자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압박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입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뭐 거부권 오고 이런 복잡해지니까 그냥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요. 판결을.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갈 일은 아니잖아요. 네. 너무나 단순하게 법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뭐 네. 자꾸 이걸 고려하고 저걸 고려하고 하는지 저는 진짜 납득이 사실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 경제에서 가장 그 리스크는 바로 불확실성인데 네.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렇게 되면 경제 상황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요. 오늘 환율 1,470원이었습니다. 환율 그렇게 오르고 코스피 1,470원 넘었죠. 예, 코스피도 2,500 선이 박살났죠. 넘어넘고. 예, 박살났고 지금 여기 그 유수의 신용평가 기관 뭐 무디스, 피치, S&P 이런 데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신용 등급 낮출 것을 네. 고려하고 있어요. 네. 신용 등급 낮춰지면 우리가 뭐 채권이고 뭐고 다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국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손실, 국민들의 이런 뭐 마음도 그렇지만 국가 경제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도 그런 걸 보호하라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국가 경제 망가지는 걸 보는 건 헌법재판소가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빠른 선고가 저는 그게 답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 천주교 사제단에서 시국선언문 낸 거 보셨죠? 네네. 그 첫 한 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라는 그 교황님의 말씀 그리고 추기경도 다시 오지 말씀하셔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너무나 명백한 내란 수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됩니까? 그 판결을 신중하게 한다?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 지났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인내심 테스트하지 마시고 선거일부터 빨리 지정해 주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셔야 이런 음모론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윤석열 돌아오는 거 아니냐고 제가 민주당 천막당사 같으니 우리 와서 울고 가신 분도 있었거든요. 울고 가셨어요. 네, 울고 가셔요. 왜냐 이분들은 5.18을 겪어보셨던 거죠. 군사독재 겪으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울어요. 너무 무섭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이런 세상 겪어야 되나. 헌재에서 정말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는 네네. 진짜 헌법재판소가 예. 헌법을 다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이 부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발 그 한 문장을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국민만 바라봐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헌재에 보내는 이 메시지를 헌재 재판관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꼭 닫고 계셔서 일단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평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쉬지 않고 좀 평의하셔서 빠르게 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요 12월 3일 계엄이 일어난 지 118일째고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는 106일째. 그다음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지는 33일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넘게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지 한 달 넘게 헌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셨습니다. 이제는 결론 내실 때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탄핵과 파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의 그날까지 매일 오후 6시 반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